집안은 내가 지켜야 해! 어머니, 이러시지 마세요. 제발! 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배를 꽉 움켜잡았습니다. 정순의 눈빛은 광기로 번뜩였습니다. 바위가 떨어지려는 그 순간 진수가 두 사람 사이로 뛰어들었어요. 멈춰! 이제 그만하세요, 어머니! 쿵! 바위는 미정의 발치에서 불과 몇 센티미터 떨어진 곳에 굴러떨어졌습니다. 이 모든 악몽은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아기예요. 산부인과 의사의 밝은 목소리가 진료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미정은 초음파 화면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어요. 화면 속에서 작은 생명이 꼼지락거리는 모습이 신기하기만 했죠. 진수는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함께 감동의 순간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셔야 할 것이 있어요. 의사의 표정이 조금 진지해졌습니다. 미정과 진수는 긴장한 채 의사의 말에 집중했어요. 임신 초기 검사 결과를 보니 체력이 많이 부족하시네요. 빈혈도 있고 전반적으로 몸이 약한 상태입니다. 태아의 건강한 발육을 위해서라도 보약을 꼭 챙기시는 게 좋겠어요. 진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떤 보약이 좋을까요? 한약이 가장 효과적일 겁니다. 임산부 전용 처방으로 하시면 되고요. 다만 비용이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한 달 분량이 3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미정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진수의 월급만으로는 쉽게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뱃속 아기를 생각하니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여보. 아기를 위해서라면. 미정이 진수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진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두 사람은 한약방에 들렀습니다. 오래된 한약방의 문을 열고 들어가자 독특한 약재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어요. 한약방 주인은 50대 중반의 남자였는데 경험이 많아 보이는 인상이었습니다. 임산부용 보약 처방 부탁드려요. 진수가 정중히 말하자 한약방 주인이 미정을 유심히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네. 몸이 많이 약해 보이시는군요. 좋은 약재로 정성껏 지어드릴게요. 하루에 2번, 아침 저녁으로 드시면 됩니다. 한약방 주인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약재들을 저울에 재어가며 포장했어요. 미정은 그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한약이라면 분명 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총 300만 원입니다. 진수가 카드를 꺼내며 결제했어요. 적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아내와 아기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니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정순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정과 진수가 큰 한약 봉지를 들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더니 관심 있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게 뭐야? 어머니, 미정이가 몸이 약해서 한약을 지어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꼭 챙겨 드시라고 하시더라고요. 진수가 설명하자 정순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그녀는 한약 봉지를 유심히 바라보더니 미정에게 말했어요. 그래, 잘했어. 몸이 약하면 아기한테도 안 좋으니까. 내가 끓여줄게.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직접 하겠어요. 미정이 정중히 거절했지만 정수는 이미 한약 봉지를 자신의 손에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무슨 고생을 해. 내가 다 해줄 테니까 걱정 마. 정순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열정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이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미정은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시어머니의 호의를 거절할 수도 없었어요. 그날 저녁, 정순이 정성스럽게 끓인 한약을 미정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자, 뜨거우니까 천천히 마셔. 정수는 미정이 한약을 마시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미정은 그런 시선이 불편했지만 임신부를 걱정하는 시어머니의 마음이려니 생각했습니다. 한약은 쓰면서도 고소한 맛이 났어요. 확실히 비싼 약재로 만든 것 같았습니다. 미정은 한 모금 한 모금 천천히 마셨어요. 맛이 어때? 정순이 물어보자 미정이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어머님. 정말 정성스럽게 끓여주셔서 감사해요. 정순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 미소에는 뭔가 만족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날 밤부터 미정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한약을 마셨습니다. 정수는 매번 직접 끓여서 가져다 주었고 미정이 다 마실 때까지 옆에서 지켜보곤 했어요. 처음에는 고마웠지만 점점 그 시선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한약방 주인으로부터 이상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며느님, 혹시 한약 드시는데 문제 없으신가요?
네. 잘 마시고 있어요. 왜 그러세요? 아, 그게 어머님께서 오셔서 벌써 한 달치를 다 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빨라서 걱정이 되어서요. 한약은 정량을 지켜서 드셔야 효과가 좋거든요. 미정은 깜짝 놀랐습니다. 한 달치 한약을 일주일 만에 다 마셨다고. 그럴 리가 없었어요. 분명히 하루에 2번씩만 마시고 있었는데. 전화를 끄는 미정은 곰곰 생각해보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한약의 양이 맞지 않는다는 것도 그렇고, 정순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도 그렇고, 그날 저녁, 정순이 가져다 준 한약을 마시던 미정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평소보다 맛이 달랐어요. 더 쓰고, 뭔가 섞인 것 같은 이상한 뒷맛이 났습니다. 뭔가 이상해. 미정은 속으로 생각했지만, 설마 시어머니가 한약에 다른 걸 넣을 리는 없다고 여겼어요. 그저 약재가 조금 다른 것뿐이라고 생각하며 한약을 다 마셨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미정은 잠들기 전까지 계속해서 불안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지만 아직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미정의 불안감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한약의 이상한 맛이 계속 입안에 맴돌았고 한약방 주인의 말도 자꾸 떠올랐어요.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새벽 2시쯤 미정은 갈증을 느끼며 잠에서 깼습니다. 옆에서 잠든 진수를 깨우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슬리퍼를 신고 거실을 지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부엌 불을 켜려던 미정은 문득 멈춰섰어요. 부엌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거든요. 누군가 먼저 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미정은 조용히 부엌 문틈으로 다가가 살며시 들여다보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 미정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순이 부엌 한가운데에 서서 한약팩을 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정순의 손에는 투명한 주사기가 들려 있었고 그 주사기 안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액체가 들어 있었어요. 미정은 숨을 죽이며 지켜보았습니다. 정순은 주사기의 바늘을 한약팩에 꽂더니 천천히 그 액체를 주입하기 시작했어요. 한약팩이 조금씩 부풀어 오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래야 내 뜻대로 되지. 정순의 입에서 나온 중얼거림이 고요한 부엌에 스며들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섬뜩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큰 일을 해낸 것처럼 만족스러워하는 표정이었죠. 미정은 문틈에서 몸을 숨기며 떨리는 손을 입에 댔습니다. 도대체 시어머니가 한약에 무엇을 넣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왜 이런 짓을 하는 걸까요? 정수는 주사기를 서랍 깊숙한 곳에 감춘 다음 한약팩을 냉장고에 넣었어요.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미정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어요. 방금 본 것이 현실인지 꿈인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떨리는 손과 두근거리는 심장이 이것이 분명한 현실임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부엌으로 들어간 미정은 냉장고를 열어보았어요. 방금 전 정순이 넣어둔 한약팩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그 팩을 들어올렸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한약팩이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독처럼 느껴졌습니다. 설마 아기까지 노리는 건가? 미정의 머릿속에 끔찍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시어머니가 자신의 아기를 해치려 한다니 상상만 해도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방금 전 목격한 장면을 생각하면 그런 추측이 전혀 근거 없는 것만은 아니었어요. 미정은 한약팩을 다시 냉장고에 넣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진수는 여전히 깊게 잠들어 있었어요. 미정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온통 복잡했거든요. 내가 잘못 본 걸까? 설마 시어머님이 그런 분일 리가.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방금 전 목격한 것은 분명했습니다. 정순이 한약에 정체불명의 액체를 주입하는 모습, 그때의 섬뜩한 미소. 모든 것이 너무나 생생했어요. 다음 날 아침, 미정은 일부러 늦게 일어났습니다. 평소처럼 정순이 한약을 끓여 가져올 것이 뻔했거든요. 과연 정순은 아침 일찍부터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미정아, 한약 끓여놨으니까 나와서 마셔. 정순의 목소리가 방 안까지 들려왔습니다. 미정은 마지못해 침실에서 나왔어요. 식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한약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서 마셔, 식기 전에. 정순이 재촉했지만 미정은 선뜻 손이 가지 않았어요. 그 한약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모르는 척해야 했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님. 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한약 그릇을 들었어요.
어젯밤처럼 정순이 자신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이 예전보다 훨씬 더 날카롭고 차가워 보였어요. 미정은 한 모금 마시는 척하며 입술에만 살짝 댔습니다. 역시 어제와 같은 이상한 맛이 났어요. 뭔가 화학적인 냄새도 희미하게 느껴졌습니다. 맛이 어때? 정순이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 질문이 전혀 다르게 들렸습니다. 마치 자신이 넣은 것이 제대로 섞였는지 확인하려는 것 같았거든요. 네. 좋아요. 미정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한약을 다 마신 척하며 그릇을 내려놓았어요. 다행히 정수는 의심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진수가 출근한 후 미정은 혼자 집에 남게 되었어요. 정수는 시장에 나간다며 외출했습니다. 이때다 싶어서 미정은 정순의 방으로 향했어요.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간 미정은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정순이 주사기를 숨긴 곳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부엌 서랍이었습니다. 미정은 다시 부엌으로 가서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서랍, 두 번째 서랍, 세 번째 서랍을 열었을 때 미정의 눈이 커졌습니다. 거기에 어젯밤 정순이 사용한 주사기가 그대로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작은 약병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미정은 약병을 들어 라벨을 확인해 보았어요. 하지만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순이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미정은 재빨리 서랍을 닫고 거실로 나왔어요. 마침 정순이 시장 봉지를 들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미정아. 뭐 하고 있었어? 정순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미정이 부엌 근처에 있는 것을 수상하게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물 마시려고 왔어요. 미정은 재빨리 변명했습니다. 정수는 미정을 한참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물 많이 마셔야 해. 아기한테 좋으니까. 하지만 정순의 표정에는 여전히 의심의 기색이 남아 있었습니다. 미정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들킨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날 밤, 미정은 진수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어요.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었거든요. 아기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진수가 퇴근하자마자 미정은 그를 방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어젯밤 목격한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여보, 믿기 어렵겠지만 정말이에요. 어머님이 한약에 무언가를 넣고 계세요. 하지만 진수의 반응은 미정이 예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당신이 예민해진 거 아니야? 임신하면 그럴 수 있어. 진수는 미정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자신의 어머니가 그런 일을 할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이에요, 여보. 제가 직접 봤어요. 미정은 간절히 호소했지만 진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가 왜 그런 짓을 해? 손주를 기다리시는데. 그때 방문 밖에서 정순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너희 둘이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진지하게 하고 있어? 미정과 진수는 깜짝 놀라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정순이 언제부터 밖에서 듣고 있었는지 알 수 없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머님. 진수가 서둘러 대답했지만 정수는 이미 의심의 눈초리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정순의 시선이 더욱 날카로워졌어요. 마치 미정이 무언가를 눈치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미정을 바라보는 그 눈빛에는 전에 없던 저기가 서려 있었어요. 미정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도 날 믿어주지 않아. 하지만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어. 그날 밤 이후로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정수는 미정을 바라볼 때마다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고 미정은 그런 시선을 견디기가 점점 어려워졌어요. 마치 고양이와 쥐의 숨바꼭질 같은 긴장감이 집안을 감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정은 용기를 내어 진수와 다시 대화를 시도했어요. 남편이 자신을 믿어주지 않으면 정말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거든요. 여보, 어제 말한 것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정말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진수는 넥타이를 매며 피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이 예민한 거야. 엄마가 왜 그런 짓을 해? 정순이 거실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애는 내가 지킬 거야. 넌 약해서 아무것도 못해. 정순의 말에는 섬뜩한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미정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무도 날 믿어주지 않아. 하지만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어. 진수가 출근하고 난 후 정수는 또다시 한약을 가져왔습니다. 미정아, 한약 시간이야. 한 모금 마신 미정은 깜짝 놀랐어요.
오늘의 한약은 어제보다 더 이상한 맛이 났거든요. 뭔가 독한 화학 냄새가 훨씬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억지로 한약을 다 마신 미정은 곧바로 심한 어지럼증을 느꼈어요. 머리가 핑핑 돌고 속이 뒤틀리는 것 같았습니다. 배에는 찌르는 듯한 통증이 시작되었어요. 어머님, 정말 아파요. 병원에 가야겠어요. 하지만 정수는 냉담하게 말했습니다. 왜 병원에 가? 괜찮을 거야. 미정의 상태는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배를 움켜쥐며 신음소리를 냈어요. 결국 미정은 스스로 택시를 불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한 미정은 즉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검사 결과를 설명했어요. 혈액 검사 결과를 보니 특별한 이상은 없습니다. 다만 심한 스트레스와 영양 부족으로 인한 일시적인 증상으로 보이네요. 미정은 당황했어요. 분명히 이상한 물질이 검출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럼 한약은 문제없는 건가요? 네. 한약 성분도 임산부에게 해로운 것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몸에 좋은 약재들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미정은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그럼 자신이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정순이 주사기로 한약에 넣던 그 액체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다만 약물 반응이 의심됩니다. 혹시 다른 약물을 복용하고 계시나요? 의사의 질문에 미정은 고개를 저었어요. 한약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거든요. 그럼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스트레스를 받지 마세요. 그리고 혹시 또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오시길 바랍니다. 집으로 돌아온 미정은 더욱 혼란스러웠어요. 검사 결과로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분명히 자신의 몸은 이상했거든요. 그리고 정순이 한약에 무언가를 넣는 것도 분명히 목격했고요. 혹시 내가 잘못 본 걸까? 아니면 정말 스트레스 때문일까? 미정은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순의 그 섬뜩한 미소와 이상한 행동들은 분명히 현실이었어요. 그날 밤, 진수가 퇴근하자 미정은 병원 검사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여보, 병원에서 검사 받았는데 아무 이상 없다고 해요. 진수는 다소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봐, 내가 뭐라고 했어? 당신이 예민해진 거라고. 하지만 여보, 분명히 어머님이. 그만해, 미정아. 이제 그런 이상한 생각은 정말 그만해. 진수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미정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미정은 정말로 자신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병원 검사에서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고 남편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다음날 아침 또다시 한약을 마신 후 같은 증상이 나타났을 때 미정은 확신했습니다. 이건 분명히 이상해. 검사 결과가 어떻든 내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 미정은 이제 증거를 찾아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아기도 자신도 위험할 것 같았습니다. 이제 증거를 찾아내야 해. 그렇지 않으면 아기도 나도 위험해. 미정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비록 아무도 믿어주지 않지만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말이에요. 미정은 정순이 한약에 넣는 주사기와 정체불명의 약물을 찾아내야 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부엌 서랍에서 봤던 그 물건들이 분명히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거였어요. 며칠 동안 미정은 정순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정순이 한약을 준비할 때마다 어디서 그 도구들을 꺼내는지, 사용 후에는 어디에 보관하는지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정순이 동네 부녀회 모임에 간다며 외출을 했어요. 2시간 정도 걸릴 거야. 집에서 잘 쉬고 있어. 정순이 나간 후, 미정은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부엌부터 철저히 뒤져보기로 했어요. 지난번에 봤던 서랍뿐만 아니라 모든 구석구석을 살펴볼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엌에서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어요. 정순이 장소를 옮긴 것 같았습니다. 미정은 이번에는 정순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정순의 방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간 미정은 화장대부터 뒤지기 시작했어요. 서랍마다 열어보았지만 평범한 화장품과 액세서리들만 있었습니다. 옷장도 마찬가지였어요. 옷들 사이사이를 뒤져보고 신발장 안쪽까지 확인해보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침대 밑도 살펴보았지만 역시 허사였어요. 미정은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분명히 어딘가에 있을 텐데. 마지막으로 정순의 책상을 살펴보던 중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금고를 발견했습니다. 번호 자물쇠가 걸려 있었지만
미정은 몇 가지 숫자를 시도해보기로 했어요. 정순의 생년월일, 진수의 생년월일. 세 번째 시도에서 금고가 열렸습니다. 정순의 결혼기념일이었어요. 금고 안에서 미정이 발견한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거액의 보험증서와 함께 낯선 처방전이 들어있었거든요. 보험증서를 자세히 보니 피보험자는 미정과 태아였고 수익자는 정순으로 되어 있었어요. 보험 금액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액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계약 날짜가 미정이 임신을 발표한 바로 다음 날이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처방전에는 임신부에게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되는 약물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유산 유도제, 독성 물질. 미정은 손이 떨렸어요. 이제야 모든 게 명확해졌어. 정순의 목적이 분명해졌습니다. 보험금을 노리고 자신과 아기를 해치려 했던 거였어요. 미정은 휴대폰으로 모든 증거를 사진에 담았습니다. 보험증서, 처방전, 금고 안의 모든 내용물을 빠짐없이 촬영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감히 내 것을 뒤져? 미정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어요. 정순이 방문 앞에 서서 자신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언제 돌아온 건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어머님, 이건 조용히 해. 정순은 성큼성큼 다가와서 미정의 손목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너 같은 년이 감히 내 방을 뒤지고 내 비밀을 캐려고 해? 정순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평소에 까다로운 시어머니가 아니라 마치 야생동물처럼 위험해 보였습니다. 이 집안은 내 손으로 지켜야 해. 내 따위가 감히. 정순은 미정을 끌고 방에서 나왔어요. 미정은 저항해보려 했지만 정순의 힘이 생각보다 셌습니다. 어머님, 제발요. 닥쳐. 이제 끝장을 내야겠어. 정순은 미정을 현관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자동차 키를 집어들더니 미정을 차에 태웠어요.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조용히 해. 한마디만 더 하면 지금 당장 죽여버린다. 정순의 협박에 미정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차는 도심을 벗어나 산길로 향했습니다. 구불구불한 산길을 한참 올라가던 중 미정은 갑자기 심한 복통을 느꼈습니다. 오늘 아침에 마신 한약의 영향인지 아니면 극도의 스트레스 때문인지 배가 쥐어짜듯 아팠어요. 어머님, 배가 너무 아파요. 미정이 신음하며 말했지만 정수는 신경 쓰지 않고 계속 운전했습니다. 참아, 곧 도착한다. 하지만 미정의 상태는 점점 더 악화되었어요.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을 정도로 아팠습니다. 복통이 너무 심해서 차에서 내려 도망칠 생각조차 할 수 없었어요. 구불구불한 산길을 한참 올라가자 정수는 한적한 곳에서 차를 세웠어요.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고 깊은 계곡이 내려다 보이는 절벽이었습니다. 내려. 정순이 명령했지만 미정은 복통 때문에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어요. 정순이 강제로 미정을 차에서 끌어내자 미정은 비틀거리며 간신히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정수는 커다란 바위를 두 손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너 같은 년 때문에 내가 40년 넘게 혼자 키운 아들을 남편 없이 온갖 고생 다 하면서 진수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너 같은 년이 나타나서 내 아들을 완전히 바꿔놨어. 예전엔 나만 바라보던 아들이 이제는 너만 챙기고 나는 찬밥 신세가 됐잖아. 내가 얼마나 외롭고 서러운지 알아. 평생 아들 하나만 믿고 살았는데 이제는 나를 귀찮아하고 피해. 다 내가 꼬드겨서 그런 거야. 그 아기마저 태어나면 나는 완전히 버림받을 거야. 진수는 너와 아기만 사랑하고 나는 쓸모없는 늙은이 취급받겠지. 절대 그럴 순 없어. 차라리 너 같은 년은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 해. 정순의 목소리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어요. 미정은 공포에 질려 뒤로 물러섰지만 뒤에는 절벽뿐이었고 복통 때문에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어머님, 제발요. 아기만은 이제 죽어. 정수는 바위를 머리 위로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미정은 본능적으로 배를 감싸며 웅크렸어요. 바로 그 순간,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갑자기 익숙한 목소리가 산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진수의 목소리였어요. 정순과 미정 모두 깜짝 놀라며 소리가 난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산길 아래에서 진수가 숨을 헐떡이며 뛰어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 뒤로는 경찰관 2명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그만하세요. 진수는 어머니가 바위를 들고 아내를 위협하는 모습을 보고 경악했어요.
평생 자신을 사랑해준 어머니가 이런 일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진수야? 내가 어떻게 여기를... 정순도 아들이 나타난 것에 당황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바위를 놓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님, 바위를 내려놓으세요. 경찰관 중 한 명이 큰 소리로 경고했어요. 하지만 정수는 오히려 더욱 흥분했습니다. 다 늦었어. 인연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가졌는데 이제라도 없애야 해. 엄마, 제발요. 미정이는 제 아내예요. 그리고 배 속의 아이는 엄마의 손주고요. 진수의 간절한 호소에도 정수는 요동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손주. 이연이 낳는 아이가 무슨 손주야. 이연은 처음부터 우리 집안을 망치려고 들어온 거야. 너를 홀려서 나를 버리게 만들고 우리 재산까지 노리고 있어. 엄마, 그런 게 아니에요. 미정이는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 이연이 나를 의심하고 내 방을 뒤진 게 좋은 사람이야? 이연 때문에 너는 나를 믿지도 않고 이연 편만 들잖아. 정순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어요. 수십 년간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모두 터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경찰관들은 조심스럽게 정순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정순이 바위를 더 높이 들어 올리자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할머니, 진정하시고 바위를 내려놓으세요. 대화로 해결할 수 있어요. 대화? 이미 늦었어. 인연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는데 무슨 대화야. 정수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어요. 미정을 향해 바위를 내리치려고 했습니다. 안 돼. 진수가 전력으로 달려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 끼어들었어요. 정순의 손에서 바위가 미끄러지며 진수의 어깨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 진수가 고통스러워하며 어깨를 움켜잡았어요. 바위가 어깨를 때린 것 같았습니다. 진수야. 미정이 남편을 향해 다가가려 했지만 복통 때문에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어요. 아들아, 괜찮아? 정순도 순간 정신이 돌아온 듯 아들을 걱정했어요. 하지만 곧 다시 미정을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다 인연 때문이야. 인연만 없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엄마, 그만하세요. 미정이는 잘못이 없어요. 진수는 어깨에 고통을 참으며 어머니를 설득하려 했어요. 엄마가 왜 이러세요? 평생 절 사랑해주신 엄마가 왜 이런 일을. 사랑해서 그래. 너무 사랑해서 빼앗기기 싫어서 그런 거야.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분노와 슬픔, 그리고 절망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엄마 혼자 너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 아버지 없이 40년을 너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나를 버리려고 해? 경찰관들은 정순이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라는 것을 파악하고 더욱 조심스럽게 접근했어요. 할머니, 아드님이 할머니를 버리려는 게 아니에요. 가족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가족이 늘어난다고? 웃기지 마. 2년이 들어오고 나서 난 완전히 투명인간이 됐어. 정수는 다시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바위를 집어들 수 없었습니다. 경찰관들이 주변의 돌들을 미리 치워놨거든요. 이제 끝이야. 같이 죽자. 정순이 갑자기 절벽 쪽으로 뛰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진수가 재빨리 어머니의 팔을 붙잡았어요. 엄마, 안 돼요. 놓아.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 그때 경찰관 중 한 명이 정순의 다른 팔을 붙잡으며 제압했습니다. 정순은 더 이상 저항할 힘이 없었어요. 할머니, 진정하세요. 이제 안전해요. 정순은 경찰관의 품에서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수십 년간 쌓인 외로움과 상처가 모두 터져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진수는 아내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부축했어요. 미정아, 괜찮아. 어디 다친 데는 없어? 여보, 배가 너무 아파요. 지금 바로 병원에 가자. 경찰관들이 정순을 안전하게 제압한 후 구급차가 도착했어요. 미정은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정수는 경찰서로 연행되었습니다. 진수는 구급차 안에서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미정아, 정말 미안해. 내가 엄마를 제대로 못 봐서 이런 일이. 여보, 이제 괜찮아요. 진실이 밝혀졌으니까. 미정의 눈가에는 안도의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긴 악몽이 드디어 끝난 것 같았습니다. 6개월이 지난 후 따뜻한 봄 햇살이 병원 창문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갓 태어난 아기를 품에 안고 있었어요.
작고 소중한 생명이 평온하게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니 그동안의 모든 고통이 잊혀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예쁘다. 미정아. 진수가 아내와 아기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그의 눈가에는 감동의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벌어진 일들을 생각하면 기적 같은 순간이었거든요. 여보, 아기가 건강하게 태어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미정의 목소리에는 깊은 안도감이 담겨 있었어요. 임신 기간 내내 겪었던 공포와 불안, 그리고 마지막 순간의 위기까지 모든 것을 견뎌내고 마침내 아기를 안전하게 품에 안을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병원 복도 끝에서 정순이 유리창 너머로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녀는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정신적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손주의 얼굴을 보기 위해 담당 의사와 함께 나온 거였어요. 정순의 얼굴에는 더 이상 예전의 광기나 분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깊은 후회와 슬픔, 그리고 조심스러운 그리움이 서려 있었어요. 정말 예쁜 아기네요. 담당 의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예쁘네요. 우리 진수를 닮았어요. 손주를 보니 어떠세요? 후회돼요. 내가 왜 그랬을까 싶어요. 저 작은 생명을 해치려 했다니. 정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지난 6개월 동안 상담 치료를 받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깨닫게 되었거든요. 치료 과정에서 정수는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독선적이었는지 알게 되었어요. 아들에 대한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소유욕과 집착이었다는 것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아직 용서받을 자격은 없지만 언젠가는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요. 정수는 유리창에 손을 대며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상처가 너무 깊었고 신뢰를 회복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할 테니까요. 병실 안에서 진수는 아내에게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미정아, 정말 미안해. 당신이 진실을 말했을 때 믿어주지 못해서, 당신과 아기가 위험에 처하게 만들어서. 진수의 목소리는 죄책감으로 가득했어요. 아내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외면했던 것, 어머니를 맹목적으로 믿었던 것, 모든 것이 후회스러웠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해요. 다 지난 일이에요. 미정이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진수는 쉽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내가 제대로 사과해야 해.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당신들을 지키지 못했어. 여보가 마지막에 우리를 구해줬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미정은 남편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진수도 피해자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평생 어머니를 사랑하고 믿어왔는데 그 어머니가 자신의 아내와 아이를 해치려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거예요. 당신이 옳았어. 처음부터 당신이 말한 게 다 맞았어. 내가 당신을 믿었어야 했는데. 진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지난 몇 달 동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많이 성숙해진 것 같았습니다. 이제 내가 지켜줄게. 당신과 아기를 누구보다 소중히 여기고 어떤 일이 있어도 당신 편에 설게. 미정은 남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번 일을 통해 진수도 많이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아기가 작은 소리를 내며 잠에서 깼어요. 미정은 아기를 조심스럽게 흔들며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기, 이제 안전해. 엄마 아빠가 꼭 지켜줄게. 아기는 미정의 품에서 평온하게 웃었어요.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산모님, 법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시어머님 재판 날짜가 정해졌다고 하시네요. 미정과 진수는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아직 법적인 문제들이 남아있었던 거였습니다. 어떻게 할까, 미정아? 진수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어요. 미정은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처벌은 받아야겠지만 너무 무거운 형은 원하지 않아요. 어머님도 치료가 필요한 분이니까요. 미정의 말에서 놀라운 관용이 느껴졌어요. 자신과 아기를 해치려 했던 시어머니를 향한 원망보다는 치료받고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컸던 거예요. 정말 대단해. 당신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니. 진수는 아내에 대한 존경심이 더욱 깊어졌어요. 창밖을 바라보던 미정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란 이름 아래 지켜야 할 건 결국 내 아이와 나 자신이었구나. 그동안 시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좋은 며느리가 되려고 노력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자신과 아기의 안전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햇살이 병실 창으로 더욱 밝게 들어와 새 식구를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긴 악몽은 끝났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정은 아기를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건강하고 행복하게 키우겠다고.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알려주겠다고 말이에요. 복도 끝에서 정순이 마지막으로 손주를 바라본 후 조용히 발걸음을 돌렸어요. 언젠가는 용서받을 수 있는 날이 올까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지만 적어도 지금은 거리를 두는 것이 모두를 위해 좋은 일이었습니다. 새로운 생명의 탄생과 함께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이 시작되었어요. 앞으로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이제 세 사람은 서로를 신뢰하고 지켜나갈 수 있는 진짜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